안녕하십니까. 자, 교재 294페이지 하단에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이죠. 작년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저번 강의 때 드렸고,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일단 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공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시 방법이 무효래도 그것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준다면 이걸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등기가 무효예요. 근데 그 등기가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믿고 거래했다면, 그 믿은 사람을 보호해 준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민법은요,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동산의 공시 방법인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를 받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뭐가 되냐면 선의 취득이 됩니다. 자, 그럼 적어 볼게요. 자,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지금 배우려고 하는 뭐죠? 선의 취득인 거죠. 물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선의 취득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선의 취득이고, 공신의 원칙의 목적은 뭐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다. 이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동산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에게 자신의 카메라를 뭐 했냐면 빌려줬어요. 현재 을이 그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지만 빌린 카메라다, 자기 카메라는 아닌 거죠. 무권리자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을이 요 카메라를 병한테 팔았어요. 팔고 을의 병에게 인도해 줌으로써 병이 점유를 취득하게 됐는데, 만약에 병의 점유가 선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이라면, 을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무권리자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를 좀 검토해 보자고요. 첫째, 선의 취득은 카메라와 같은 동산에 대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왜요?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뭐에 대해서만요?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돼요.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동산 중에서도 자동차나 선박 중장비처럼 등기, 등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동산은 선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우리 민법은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니까. 을은 무권리자지만 반드시 이 카메라를 점유해야 되고요. 병도 을로부터 인도받아서 반드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이 인도 방법 중에서 점유 계정은 안 됩니다. 우리가 저번 강의 때 마지막에 인도의 개념을 공부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인도, 반환중국권 양도로서도 선의 취득이 가능해요. 근데 뭐만은 안 돼요? 점유 계정만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매매와 같은 거래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에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의취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죠. 따라서 보호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오게 된 원인이 상속이라면 선의취득하지 못해요. 왜요? 상속은 거래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을이 빌린 카메라를 병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돼요. 왜요? 증여도 거래죠. 다만 무상인 거래니까요. 다시 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뭐가 있기만 하면 돼요? 거래가 있기만 하면 되고 무상이든 유상이든 따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거래는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이어야 돼요. 만약에 거래 자체가 이미 무효거나 취소할 수 있는 거래라면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아요. 왜요?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인데 이미 그 거래 자체가 무효다, 취소다, 해제 같은 흠이 있다면 굳이 그 안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여야지만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은 인도받아서 점유하는데 선의평은 공유 무과실인데 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좀 참으시면 돼. 점유권에서 할 거고 일단 기억할 것은 요 세 가지는 병이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무과실은 추정받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선의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기까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자 295페이지의 하단에 선의취득에 관한 요건 해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297페이지 상단까지 나오고요. 효과는 소유권과 질권을 원시 취득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4번에서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 나오죠. 일단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제가 지금 이 선의취득을 시작하면서 을이 갑으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팔아먹었다라는 예를 들었죠. 만약에 을이 갑의 카메라를 훔쳐서 팔아먹으면 어떨 거냐. 이게 뭐죠? 도품인 거죠. 또 만약에 갑이 잊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팔아먹었으면 어떨 거냐. 이게 뭐죠? 도품 유실물인 거죠. 일단 도품 유실물도 병이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이나 질권을 선의취득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도난당한 날, 유실한 날로부터 갑은 병에게 2년 내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도난당한 물건을 훔쳐 팔았거나 잊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팔아먹었다면 도난당한 사람 또는 유실자는 몇 년 내는요? 2년 내에는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주의할 점은 요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병에게 대가를 변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달라 그러면 되는 거죠. 다만 이 병이 물건을 구입한 것이 믿을 만한 경우, 즉 예외적으로는 대가 변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 믿을 만한 곳에서 산 거예요. 첫째,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다면 그때는 도품 유실물 이유로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려면 대가를 변상해 줘야 되고요. 또 만약에 병이 경매를 통해서 구입했다면
대가를 변상해 줘야 되고요. 마지막에 병이 공개 시장에서 매입했다면 이때는 대가를 변상해 줘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도품 유실물이라도 병이 일단 소유권, 질권을 선의 취득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원래 소유자는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2년 내에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2년 내에 반환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변상할 필요가 없지만 병이 그 물건을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이나 경매, 공개 시장을 통해서 구입한 경우에는 뭘 해줘야죠? 대가를 변상해 줘야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측에 기본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인 을이에요. 자, 그러면 을은 지금 뭐라고요? 노트북 판매 상인이라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의 노트북을 훔쳤어요. 그럼 뭐죠? 도품이라는 거죠. 자신의 가게에서 병에게 50만 원을 팔고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감안해야 될 것은 도품이기 때문에 갑은 2년 내에 뭘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을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노트북을 판매하는 상이니까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이죠. 따라서 병에게 뭘 해야지만요? 대가를 변상해야지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1번. 병이 훔친 노트북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 병은 선의 취득하지 못한다. 맞죠? 왜요? 병이 선의 취득하려면 병은 뭐 해야 돼요? 선이 이어야 하니까요. 2번. 병이 선의 취득이 성립하려면 을과 병 사이의 매매가 유효하여야 한다. 맞죠? 왜냐하면 유효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있어야 하니까요. 3번.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 빙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병을 찾으면 2년 내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갑의 입장에서 을은 자신의 물건을 뭐 한 사람이요? 팔아넘으니까 요놈한테 내 물건 네가 왜 팔아먹느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내 거 팔아먹었으니까 내 돈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3번. 병이 선의 취득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갑은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병에 대하여 노트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요? 도품이니까요. 5번. 도품 유실물한 특례에 따라 병이 갑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병은 갑에게 대가 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X죠. 병은 어디서 노트북을 구입했습니까?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기 때문에 뭘 청구할 수 있죠? 대가 변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는 좀 까다롭게 나왔죠. 근데 만약에 올해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요 도품 유실물에 관한 얘기보다는 원칙에 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원칙에 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7절 해가지고 물권의 소멸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은 일단은 연습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하고요.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하지 않습니까? 등기하지 않습니다. 1번.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이 소멸되겠죠. 등기해야 되나요? 말소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이 소멸되나요? 아니죠. 왜요? 목적물의 멸실은 뭐가 아니죠?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멸실되는 순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고요. 2번 소멸시효는 뭐만 걸립니까? 용익물권만 걸리고요. 물론 이것도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20년이 되는 순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용의 물권은 소멸하게 되고요. 3번 물권의 포기죠. 물권의 포기는 법률행위인가요? 네, 법률행위죠. 왜요?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다 단독행위죠. 법률행위죠. 따라서 포기하겠다라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물권이 소멸되지는 않고요. 그 뭐죠? 등기를 말소해야 비로소 물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혼동이 나오고요. 혼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동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혼동도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문제집 가지고 일단은 연습은 하긴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숙제될 사항은 많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문제를 푸는 도구는 단순화시켜서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죠. 뭔지도 모르면서 복잡하게 다양하게 안다 그래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교재 안 읽어보셔도 돼요. 자, 일단 혼동이 뭐냐. 2개 이상의 권리가 동일한 물건, 동일한 주체에 존재하게 됐어요. 그럼 당연히 2개 이상 있는 권리 중에서 쓸모없는 것,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굳이 중복해서 뭘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두 번째, 역으로 불필요하지 않다면 2개 이상 권리가 있더라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때는 중복된 권리가 뭐 되지 않겠습니까? 소멸되지 않겠죠. 그럼 언제냐? 2가지입니다. 첫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2가지의 경우에는 중복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이 사람이 이 건물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세권보다 후순위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경매가 되면 전세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는 거죠? 저당권자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중복해서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만약에 소멸돼 버린다면 오히려 피해를 보죠. 왜요? 저당권자의 순위가 승진하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우선해서 돈을 다 받아가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더 불리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따라서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사람이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전세권에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엉뚱한 누가 피해를 보죠?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죠. 그러면 안 되겠죠.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혼동으로 뭐가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점유권과 광업권은 권리의 성질상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연습은 우리가 필요하긴 한데 문제 풀 때 연습할 거고요. 요것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시면 됩니다. 끝이죠. 물론 이 점유권과 강압권이 왜 혼동되지 않는지는 해당 부분에서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물권법 총론이 끝나고 이제 다음 강의 때 점유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